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되나 뭐 이런 걸로 고민하시다가 저희 채널까지 보게 되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전관이어라는 게 있던데, 전관이어를 쓰면은 내가 아무리 중범죄자지만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관이어를 쓰면은 내가 100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보죠. 손 변호사님, 전관이어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사건에는 없다고. 이 변호사님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전관이어는 있습니다. 있고, 저도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사건을 하면서. 근데 그 전관이어가 적용되는 사건은 굉장히 드물고, 여러분이 선임했다고 생각하는 전관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존재하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전관이어 아직도 뭐 논란이 되고, 전관이어 하면 뭐 처벌을 한 해 만에, 뭐 법을 제정을 한 해 만에 있으니까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있긴 있는데, 이 전관이어의 탈을 쓰고 사람들한테 등쳐먹는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닦아놓고 얘기를 해보죠. 전관이유 뭡니까? 내가 얼마 전에 법원, 검찰에서 나왔고 지금 내 사건의 담당 검사나 판사한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그렇지. 청탁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변호사들 중에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전관이유가 그때마다 해당이 되면은 도대체 누가 구속이 되고 뭐 깜빵을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관이유라는 거는 당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건데, 이게 해당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내가 법원장 출신인데, 내가 부장검사 출신인데,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친해야 돼요. 단순히 이 사람이 높은 데 출신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전관이어를 팔아먹는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분이 어디 출신이고 굉장히 좀 비싸다. 그리고 이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 문제될까봐 보통 그쵸. 밑에 사무장이나 직원 시키지. 그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녹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그럼 그 다음에 사무장 들어와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이 어디 출신이시고, 뭐, 엄청 발도 넓고, 그 직업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좀 이게 착수금은 이제 한 2억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를 했어, 의뢰인이. 아니, 그 사무장이 분명히 당신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장이 좀 마음이 앞서가지고 좀 이상한 얘기를 했나 본데 나는 전혀 상관없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친해야 되느냐? 그 정도 되려면은 사석에서도 엄청 많이 만나고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전관예우를 받고 싶어하는 의뢰인들이 검색하는 게 뭐냐? 담당 판사나 검사의 프로필입니다. 그러면 어디 고등학교 나왔고, 어디 대학교 나왔고, 연수원 몇 기고 이런 정보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대학교 나온 이제부 누구, 아니면 연수원 같은 기수였던 누구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내 담당 판사랑 손병구 변호사가 연수원 같은 기수네? 변호사님 혹시 뭐 박땡땡 변호사 아세요? 연수원 기수 같은 분. 걔요? 같은 기수 알죠? 그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예요, 지금. 판사한테 가가지고 혹시 손병구랑 친하세요? 물어볼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친한지 안 친한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또 조건이 뭐냐? 뇌물을 주려면은 일단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그쵸. 처벌받는 거를 뭐 감수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걸리면은 이제 깜빡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어떤 판사 출신 여자 변호사가 막 착수금 막 10억 넘게 받고 막 돈맥이다 걸려가지고 쏙 뛰고 그랬잖아요. 맞아. 실제로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 손 변호사님이 그 판사한테 연락을 했는지 확인만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애초에 확인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어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왔던 사람인 걸 강조하면서 돈은 돈대로 많이 받아먹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다, 나는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실제로 연락도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뇌물 줬다고 자백하는 꼴이 되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옛날에 기사 뜨고 했던 그 변호사처럼 진짜 10억, 20억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좀 리스크를 감당할 만도 하겠죠. 근데
뭐 1000단위, 뭐 한 1년 정도 다니면 글쎄요. 내 인생을 과연 그런 억 단위에 팔아넘길까요? 근데 또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법원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0년을 넘게 해서 단독 정도는 달아야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전관료를 부탁할 정도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부장판사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법원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받아먹으려고 변호사로 돈 안 벌고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법원에서 판사로서 최대한 올라가 보려고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 보려고 맨날 그 밤새 가지고 기록 보고 판결문 쓰고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한 5천만 원 받아먹고 리스크를 지겠다? 할까요? 안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친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친한 사람이 실제로 연락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받는 판사나 검사도 돈을 받아먹을 정도로 썩어 빠진 양반들이에요. 아주 그냥. 이 세 개의 조건이 딱딱딱 일치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근데 존재하려면은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친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담당 판사 검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내가 그리고 5%인 지 얼마 안 됐어. 5%인 지 얼마 안 돼야지 친한 사람이 법원에 있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질 정도의 사람들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요구한 돈도 큽니다. 그러면은 하세요. 풍문으로 들은 바로는 이제 몇십억대로 돈을 날렸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경우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특히나 전관예우 이런 걸 해준다는 사람들은 그런 브로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초동 가다가 길 가다가 변호사님 한번 부르면 절반 정도 뒤돌아볼 거예요. 그럼 그 뒤돌아보는 사람 중에 제가 보기에는 또 한 절반 정도는 판사나 검사 출신일 겁니다. 근데 빠졌어요.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문이 다 빠지고 여러분에게 전관예우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엄한 데다가 돈 날리지 마시고 성실한 변호사를 잘 찾으시라는 마음에, 그리고 정말 나도 처벌받고 돈 주는 변호사도 처벌받고 돈 받는 판사 검사도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리스크를 질 사람들을 어찌어찌 잘 찾으시면은 돈을 많이 준비하시라. 무조건 억대입니다. 그냥 뭐 1억, 2억 정도가 아니라 뭐 몇십억 단위로 가고 몇백억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보통 이제 정관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뭐 뒤에서 돈을 주는 이런 걸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이 사람이 정관이니까 혹시나 이 사람하고 그냥 뭐 아니까는 일을 좀 더 그냥 잘 처리해 줄 것 같다는 그런 이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아름아름해서 선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한번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그런 사건이 접수가 되면 외부에서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결과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고. 선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기억난 건데, 제가 한참 코로나 시기 때 재판을 했던 게 있어요. 그 코로나 때는 판사 전문가들이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판사 이름을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판결문을 쓱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배석 판사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되게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동명이인가? 해가지고 프로필 한번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까 내 로스쿨 동기였던 거예요. 걔가 몰랐는데 재판 도중에.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스파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거 너였냐고. 그러니까 일십당했어요. 그냥 민감하다 이거지 걔들 이제. 맞아요. 못하지. 나도 저기 지방에 있는 단독 판사 동기, 심지어 연수원 동기고 내가 친했던 애인데, 갈 때 사실 아는 척 하나도 안 했어요. 사건에 대해서도 연락도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뭔가 이제 확실하게 공식대로 진행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야 이제 걔도 문제가 안 되고 저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전관예우는 이제 보통 한 명을 찍어서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다 준비해봤어.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네트워크 로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300명이 있다. 사람이 300명이 있어요. 그러면 각양각색의 변호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바로 처음부터 변호사 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판사하다 나온 사람도 있고 검사 나온 사람 있고 서울에서 판사한 사람, 부산에서 판사한 사람, 대구에서 한 사람, 뭐 광주에서 한 사람 하나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제 입을 잘 터는 그런 사무장들이 거기서 이분이 용범원 출신이십니다. 이요. 이런 것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다 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뭐 거의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전관이유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요약하자면은 전관이유가 있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전관이유의 혜택을 받기는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에게 전관이유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법조계 그 날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